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16일 세월호 참사 6주기입니다. 6주기에 있고 어저께 총선이 있었죠. 여러분들 아마 밤새서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그 총선 성적표를 받아들고서 오늘 이야기를 나눕니다. 원래 저희 한국구 TV에서 선거 특집 방송을 계속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이제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았고 또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게 터지면서 선거 특집을 못했는데 오늘은 선거 마무리 겸 선거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이죠. 4월 4.19 혁명 60주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의미 4.16이라는 세월호 참사 6년 그리고 또 4월 혁명 60주년을 맞이해서 어제 굉장히 놀라운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 총선의 의미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4.15 총선 미완의 혁명을 완수하라 그렇게 짚어봤습니다. 자, 민주당이 180석 집권당의 기록적 압승이죠. 어제 유시민 이사장이 어제 TV에 나와서도 그렇습니다만 이 얘기를 안 했었으면은 200석 할지도 몰랐다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보수가 많이 결집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보수 결집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그 사전 투표에는 젊은 층이 많이 참여했고 그 막판에 투표율 올라간 거는 보수층이 많이 나와서 그랬다 하는 게 일반적으로 정치부 기자들 얘기하는 것 같고 또 박형준 교수라고 해야 할까요? 뭐 저하고는 그 옛날 친구인데 박형준 교수도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수의 결집은 이루어졌다. 근데 보수의 결집과 진보의 결집이 다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엄청난 큰 표 차이가 났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이것이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이미 4년 전에 그 총선에서 상당히 큰 뭐랄까요, 보수의 어떤 몰락, 패배 그런 것들이 예고가 됐었다가 이것이 본격화돼서 드러난 것이죠. 민주당이 60석을 늘렸습니다. 60석을 늘렸는데 그러면 한나라당이 하도 당 이름이 바뀌니까요. 그래도 그쪽에 제일 긴 이름이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인데 미래통합당의 의석수가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얼마가 줄어들었느냐 하면은 20석 줄어든 거예요. 20석. 그러면 나머지 40석은 어디서 왔냐? 국민의당 그게 없어졌죠. 안철수당, 민생 그리고 또 쪼개져서 국민의당과 민생당으로 쪼개져 있다가 그게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안철수당만 비례대표 3석 나왔고 민생당은 20석 있었던 교섭단체였다가 한 석도 못 얻고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2016년 총선에서 38석인가 처음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석수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석수만큼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 이제 호남 의석이었는데 호남 의석을 민주당이 찾아온 거죠. 찾아온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민주당이 180석을 했는데 이렇게 180석을 했다는 건 유례가 없는 일이죠. 아마 제 기억으로도 그 여당이 이렇게 득표를 했던 게 여소야대 이후 1987년 민주화가 진행된 이후에 없었던 일 같습니다. 한 번 있었다면 이거보다 의석이 많은 적이 딱 한 번 있었죠. 언제냐면은 인위적으로 3당 합당을 했을 때 보수 대연합을 했을 때 인위적으로 3당 합당을 했을 때가 지금 민주당 의석수보다 많아서 207석인가 뭐 거의 210석까지 7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번 총선에서 다시 겨우 이제 과반이 여소야대가 다시 재현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180석 깜짝 놀랐었죠. 2016년 총선을 대이변이라고 했는데 모두들 예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민주당이 조심스럽게 과반을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타넘어서 180석을 했습니다. 그 의미를 오늘 좀 짚어볼까 합니다. 자, 전국 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4연속 패배를 한 겁니다. 언제부터죠? 탄핵이 있고 난 다음에 2017년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탄핵이 있기 전에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0년 이번 21대 총선까지 4번 연달아 패배를 할 겁니다. 이거는 박형준 교수도 인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판이 변했다. 즉 한국에서 보수는 더 이상 주류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보수는 더 이상 주류가 아니죠. 이제는 민주 내지는 진보라고 하는 쪽이 한국 사회의 다수가 된 겁니다. 연령별로 봐도 그렇죠. 저도 작년에 환갑을 지냈습니다만 이제 민주화운동 세대가 60대에 진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연령별 구성으로 봐도 이 민주화운동 세대가 산업화 시대 세대를 좀 압도한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젊은 층 같은데 이 젊은 층 중에도 보수가 많긴 하지만 이런 식의 미래통합당 같은 식의 보수는 젊은 층에게 소구력, 호소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4연속 패배를 했는데 사실 2016년 20대 대총선 때부터 구조적인 변화가 감지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탄핵까지 당하고도 4년 세월을 허송 세월을 한 거죠. 보수층이 허송 세월을 하다가 이제 이런 대참사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거는 구조적인 변화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구조적인 변화의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판이 변화했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정말 답답한 거는 이 미래통합당에서 강경 보수 노선을 고집을 했던 거예요. 그쪽에 전략가가 전혀 없는 모양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걸 너무 몰랐는데 이게 아마 유튜브가 가져온 현상이 아닐까 싶어요. 확증 편향이라고들 그러죠. 자기 주변에 비슷한 생각 갖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갖고 얘기하는 거. 지금 아마 카카오톡이나 단톡방이나 텔레그램 방 중에는 난리가 난 데를 많을 겁니다. 세상이 빨갱이 세상이 됐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대한민국이 이럴 수가 하고.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맨날 민주당 욕하고 문재인 정권 빨갱이라고 욕하던 입장에서는 이 선거 결과가 예상이 안 됐었던 거죠. 근데 세상은 이미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바뀌어 나가는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한 거. 아마 딴 세상에 살고 있었던 거. 우리 옛날에 한나라당을 딴 나라당이라고 많이 불렀었죠. 세월만 했었던 겁니다. 사실 작년 말쯤에는 굉장히 걱정이 됐었죠. 저는 올해 총선을 이제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길게 봤을 때. 그러다가 작년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낙관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되고 실제 위기가 존재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도 아마 미래통합당 그쪽에서는 조국 사태 이후에 벌어졌었던 일련의 상황, 그 상황에서 아무런 자기네의 어떤 도움이랄까요? 자기네한테 유리한 것을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국 사태를 보면서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봐도 그러니까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분노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 자신도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겪었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미래통합당 그쪽을 대안으로 생각했냐? 아니죠. 대안으로 생각한 거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통합당 그쪽이 지지 멸렬했던 보수 진영이 좀 부활한다고나 할까요?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었는데 좋은 기회를 맞이했었는데 그걸 호송세월하고 이번 총선에서 아주 참담한 패배를 맞이한 거죠. 이걸 어떻게 코로나 탓이라고만 돌리겠습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이 잘 대처했죠. 대한민국 시민들도 잘 대처했고 우리 대구 경북 시민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이겨내고 있는 게 국제적인 어떤 찬사를 받고 있고 감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부한테 현 정권에 좀 유리하게 적용한 거 분명히 있지만 보수의 몰락을 어떻게 코로나 때문만으로 돌리겠습니까? 보수의 자업자득이 컸었죠. 아마 분노한 것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미래통합당 쪽에 우리가 대안이야, 우리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그런 걸 보여줘야 했는데 더 잘하긴 무슨 개뿔, 뭐를 더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기대가 전혀 가지 않은 것이죠. 오로지 발목 잡기에만 여념이 없었으니까. 야당의 사명이 발목 잡기예요. 발목 잡기인데 이거 좀 해도 너무했죠. 해도 너무했으니까.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니까 주구장창 뭘 했냐면 문재인이 잘못했다, 문재인이 중국 차단해서 이렇게 번졌다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초기에는 조금 재미 보는 듯 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방역을 잘한 나라가 됐고, 처음에는 뭐 싱가포르 받아, 대만 받아, 홍콩 받아 했는데 거기들 지금 줄줄이 터져서 난리인데 우리나라만 감소세, 안정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는 총선, 지방선거 다 연기했습니다. 근데 한국이 최초로 총선을 치렀고, 한국이 총선을 치른 걸 보고 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우리 국민들 정말 우리들이 잘 해낸 겁니다. 한국의 보수가 과연 거듭날 수 있을까요? 태안 없는 보수의 몰락. 중도층 껴안기에 실패한 거예요. 중도층을 껴안아야죠. 중도층을 껴안아야 하는데 중도층을 껴안지 못하고 오로지 정권 심판만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정부가 잘하고 있는데 무슨 심판을 해. 뭐 이러다가 보니까 중도층 껴안기에 실패한 거예요. 또 하나 재밌는 현상. 뭐 새로운 막말꾼이 뭐 몇 명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낯익은 얼굴들 더 이상 국회에서 보지 않게 됐습니다. 굳이 제가 이름을 부를 필요 없겠죠. 이 사람들 아마 이 사람들 때문에 저도 열 많이 받았었고 여러분들도 열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 사람들 이번에 싹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막말 때문에 이번 판에 특히 그 차 무게 요 바로 옆에 부천 우리 부천에서 나왔는데 그 막말 때문에 아마 수도권 표심 30, 40대가 정말 넌더리를 치면서 그 미래통합당 안 찍고 그 이쪽으로 올라와서 뭐 10석 20석 이상의 효과를 거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사람들 정말 더 이상 보지 않게 된 것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